지난해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지역에 있는 기관 단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경북 인터넷 방송은 이 기관 단체들이 새로운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에 대한 기획 대담 프로를 마련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 경상북도 컨텐츠진흥원장 이종수 원장님을 모시고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원장님 진흥원에 언제 취임하셨습니까? 예, 2018년 10월 2일 부임했습니다. 18년 10월 달. 예. 그럼 지금 한 2년 한 4개월 됐습니다. 4개월 정도. 그러셨네요. 안 그래도 지금 제가 원장님 프로필을 좀 이렇게 보니까요. 이쪽에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잠깐만 이제 소개드리면 서울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시고 프랑스에서 보니까 문화정책 석사, 또 같은 르네 데카르트 대학원에서 지역축제 박사, 그리고 또 기자로서도 오래 근무를 하셨고,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홍보 콘텐츠 기획관으로 계셨고, 그리고 보니까 2011년도 8월에서 15년 8월까지 한 4년 정도를 주 프랑스 한국 대사관 공사 참사관 겸 문화원장으로 재직을 하셨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오시기 전에는 보니까 제주도의 제주 조각공원의 총괄이사로 계셨고, 어쨌든 이 프로필상으로는 지금 여기 진흥원의 어떤 적임자로 생각되는데 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예, 저 2년 한 3개월 정도 근무했는데 아주 잘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제가 프랑스에서 공부하거나 일할 때 제일 많이 듣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한국 문화가 갖고 있는 특수성이 뭐냐, 특히 중국과 일본과 비교할 때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항상 우리 문화의 어떤 특수성, 전통 문화의 장점, 단점이 뭐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 문화계 인사들과 교류하면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책을 보고 공부를 했는데, 여기 경북 콘텐츠진흥원에 오니까 경북 자체가 어떤 문화의 보고더라고요. 이 국가문화재 20%가 우리 경북에 있고, 그 다음에 곳곳에 많은 문화 자원, 역사, 인물,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어떤 문화의 어떤 고갱이, 핵심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많이 배우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공채를 이쪽에 하셨습니까? 예, 예, 예. 이렇게 누가 백으로 오신 게 아니고. 아닙니다. 예, 예, 예. 정말로 보니까 이게 지금 컨텐츠 진흥원이 지금 설립된 게 지금 물론 준비할 때까지는 한 12년 됐습니다만 사실 설립된 게 한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등기상으로 2011년 12월 20일이더라고요. 활동은 12년 하반기부터 했고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거의 한 9년, 8년. 예. 8, 9년 되면서 사실은 이 경상북도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자원은 많은데 이것을 구슬로 깰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기관들이 사실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저는 이 경북 컨텐츠 진흥원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난해부터 이 경북 컨텐츠 진흥원이 요 안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물론 그전에도 이 경북이라는 어떤 앞에 네임이 있었으니까 경상북도 전체를 위한 활동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좀 준비가 좀 덜 된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부터는 이것을 이제 경상북도 전역으로 권역별로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또 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개원해서 그동안은 이제 양적 팽창에 주력하다 보니까 어떤 균형 발전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흥원이 공간적으로 안동에 있다 보니까 경북 북부 쪽에 이 어떤 사업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어떤 경북에는 23개 시군이 있고 그 시군에 많은 주민들이 계신데 그분들 대상으로 문화 콘텐츠를 느끼고 어떤 감상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경북 곳곳에 있는 콘텐츠 분야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간적인 확충이 필요했고, 근데 단순한 확충이라기보다도 권역별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콘텐츠의 어떤 특화를 살려가지고 이미 저희 직원분들과
전 원장이 개발하신 다양한 어떤 콘텐츠가 있습니다. 뭐 캐릭터도 있고 이걸 활용해서 어떤 비즈니스로 모델을 만들거나 아니면 관광 상품을 만드는 걸 하기 위해서 북부에는 스토리 콘텐츠 허브를 기능을 하면서 본원은 그다음에 남부 쪽에 이제 뭐 어떤 신한류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작년 11월에 경주 동남권 센터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남권 지역의 한 7개 시군을 대상으로 그 지역의 다양한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남부 같으면은 지금 경주, 뭐 구미, 김천 이쪽에 대한 부분입니까? 그쪽은 서부고, 서부고. 예, 경주, 뭐 포항, 예, 영덕, 영덕, 이쪽이 영천, 경상까지 아우르는 지역.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직은 어떤 그런 공간은 없지만은 이제 서부에도 구미나 아니면 김천 이런 혁신 도시를 중심으로 5G 기반의 어떤 콘텐츠 아니면 홀로그램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일단 인프라 구축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지역에서 기존의 어떤 그 기술이나 뭐 이쪽 부분에서 좀 특화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도와서 뭔가를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오늘 사실 이런 자리를 마련한 이유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국민 나이로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특히 이 컨텐츠 진흥원에서는 그동안에 보니까 내외부에서의 어떤 이런 접촉 컨택 행사들이 사실은 많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같이 이제 이렇게 이 프로에 한번 그 원장님 모시고 여쭈고 싶었던 게 그 많은 행사들을 어떻게 이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서 뭐 변화를 주셨는지 아니면 또 대응책이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건지 어떤 건지 그게 사실 되게 궁금해서 오늘 이렇게 여쭙게 됐습니다. 이게 오늘 본론이면 본론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 저희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몇 화 뭐 출자 출연 기간 힘들었겠지만은 아니면 전 세계가 다 힘들었겠지만 저희도 힘들었는데 특히 저희는 어떤 사업 특성상 예산이 3월쯤 옵니다. 비유하자면은 이제 어떤 사업을 위한 총알이 왔는데 총을 쏠 타겟이 없어진 거죠.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는 좀 조심스럽게 하다가 저희 내부적으로 회의한 결과 이제 이게 장기화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자. 그래서 이제 사업 변경 신청을 한 다음에 이제 온라인 사업으로 많은 부분을 전환시키면서 장비를 구축했습니다. 1단계로. 그래서 이제 시범 사업으로 저희 내부의 어떤 행사나 회의를 1단계로 온라인으로 바꿨고요. 2단계로 이제 저희가 뭐 전문가들과 대상으로 문화 콘텐츠 정책 포럼이라든가 장외회 같은 게 많습니다. 그런 어떤 외부 행사들 그 전문가들 동의를 구해서 이제 유튜브 채널 미트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이제 2단계로 외부 행사를 했고요. 3단계로 이제 저희 콘텐츠를 향유하시는 어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미트 이런 게 좀 접근하기 힘드시니까 꼭 이렇게 오셔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소수만 받아가지고 이렇게 온오프라인을 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소수만 또 향유하기 그러니까 이제 이 온오프라인 오프라인 속에 생산하는 걸 소수를 하면서 강의도 들으시고 뭐 이렇게 본인이 글쓰기 관심 있으신 분은 스토리 콘텐츠 배우시면서 이것을 바깥 외부에 이제 그 유튜브에 가능하신 분들을 대상으로는 이제 유튜브 밑으로 송출해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스튜디오 기능이 있는데요. 스튜디오 장비에서 이제 또 콘텐츠 분야의 어떤 유명하신 분들을 스타 강연자들 초청해서 강의랑 그거를 실시간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송출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그걸 느낄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무 형태에 있어가지고 저희는 이미 이제 그 유연 근무제라고 이제 어떤 소확행 해가지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위해서 1시간 일찍 근무하고 그걸 모아서 이제 금요일 날 오전까지 근무 이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거 덕분에 이제 여성가족으로부터 이제 가족 친화 기간 인증도 받았지만은 그 이미 시행하고 있는 유연 근무제를 바탕으로 시차 근무제를 두 번째로 도입했습니다. 시차 근무제는 이제 두 개 정도 나누어가지고 1시간 일찍 근무하는 조, 또 1시간 늦게 근무에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는 조 해가지고 이제 직원들이 겹칠 수 있는 어떤 그 시간대를 좀 줄여가지고 코로나에 대비했고요. 이제 3단계로 저희가 재택근무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조를 나눠가지고 재택근무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재택근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쪽 그 컨텐츠 진흥원 같은 경우에 그 분야를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로 이제 행정 업무의 경우에는 가능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뭐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 워낙 그 플랫폼이 발달했으니까 유튜브 미시든 이걸 통해서 이제 서로 그러니까 네트워킹이 이제 어떤 온라인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온택이라고 언택이 아니라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컨택한다. 온라인에서 컨택을 한다. 온택으로. 저희가 뭐 또 뭐 이름이 사실 콘텐츠 진흥원인데 앞서서 우리가 하자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연결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단 처음 시도해보고 네. 또 시행착오를 줄여가면서 가능하면 더 좀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온택트란 말 되게 재밌고 괜찮은 말 같습니다. 예. 안 그래도 지금 이 진흥원의 올해 예산 규모는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 지금 한 88억쯤 돼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적 평창에 집중하다 보니 해서 처음에는 모든 직원분들이 정말 속된 말로 막 널뛰듯이 막 뛰어가지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네. 12년 자료를 보니까 사업 한 건에 또 도 예산 뭐 1억 정도였습니다. 작년 20년 예산 저희가 처음으로 본 예산 기준 이제 네. 100억을 돌파했고요. 네. 추경 치면 한 212억까지 왔습니다. 212억 예. 정도. 올해 예산은 이제 88억이고요. 네. 이제 2월 예산 치면은 100억이 넘고 저희가 추경 예산이 중요한 게 국비 사업을 유치할 경우에 그게 추경 예산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작년 예를 들면은 100억쯤 됐는데 본 예산 기준 추경 예산을 확보하니까 뭐 예를 들어 그 콘텐츠 기업 육성센터 같은 게 규모가 큽니다. 그럼 유치하니까 이제 212억까지 가는 거죠. 그래도 예. 제가 그 예산을 여쭤본 게 예. 경상북도 기업 육성 센터라는 어떤 그 부분이 지난해 이제 이렇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예산이 한 11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여쭤보기 위해서 제가 미리 이제 예산 전체 규모를 여쭤봤었는데, 그 기업 육성 센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 콘텐츠 분야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합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지역에서 뭐 콘텐츠 사업을 한다는 게 되게 열악한데요. 이런 점을 보완, 예를 들면은 이제 수도권 지역에 콘텐츠 기업이 60%가 몰려 있고 매출액이 80%가 됩니다. 이런 어떤 그 중앙 집권화된 어떤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지역마다 광역단 거점으로 이제 지역 거점형 콘텐츠 기업 육성센터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 사업을 따서 110억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포항에다가 포항 대신동에 10정짜리 건물을 구입, 이제 거의 계약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25개 기업을 유치해서 그 기업들이 이미 저희가 개발했던 콘텐츠를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체의 어떤 콘텐츠 개발할 수도 있고 해서 기업 활동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 계획은 한 55개 기업, 5년 동안 55기업을 유치하고 직간접 고용 뭐 포함해서 한 600여 명 정도 일자리 창출할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경상북도 내에 있는 기업인가 아니면 외부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 외부에서 지금 다 개방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인적 자원이나 아니면은 뭐 재원 문제나 지방이 여러 가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좀 선도 기업들 오지 않으려고 하는데 저희는 첫 번째 목표는 그 선도 기업들 유치해서 그 선도 기업들 중심으로 더 큰 콘텐츠를 개발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서로 경쟁도 되고 지역 콘텐츠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그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여쭤봤고, 마지막으로 또 이 시간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항상 이제 부탁드립니다. 지역민들에 대해서 뭐 당부 말씀이라든가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은 저희가 뭐 코로나19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뭐 입장을 좀 제한하고 있지만 항상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층에 라키뷰움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애들이 와서 말 그대로 콘텐츠를 보고 노는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을 적극 활용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 경북 콘텐츠 코리아 랩이라는 사업이 주력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사업은
창작부터 창업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데 특히 창작 과정에서 콘텐츠 분야의 명망가들을 불려가지고 좋은 강연을 많이 합니다. 이 강연들을 들으신 분들 너무 좋다고 하시는데 아직은 덜 알려져서 좀 수용하는 분들이 적은 것 같은데 많이 활용해 주시고 이제 경주에 어떤 분원들 생겼으니까 꼭 안동만이 아니라 우리 경북의 다양한 도시에서 인근 어떤 경주나 안동 오셔가지고 이런 좋은 강연들 평소에 좀 접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강연들 많으니까 좀 들어주셔가지고 이 어떤 생활의 어떤 질적 향상을 좀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바랍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호응을 많이 하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뭐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만은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고 올해 한 해도 컨텐츠 진흥원에서 원하시는 그런 방향대로 잘 이렇게 사업이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